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사회에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보만의 약속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감독님하고 김일주 기술 감독님 자리에 앉으셨고요. 그러면은 간단한 인사와 영화 개봉을 앞둔 소감을 들어본 후에 계속해서 기자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호 감독님부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호입니다. 나이 80에 겨우 정신 차리고 한국,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꼭 해방 정국의 그 분열과 대립이 심한 것처럼 아직도 지금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데 하나님이 그 건국의 기적, 그다음에 6.25 전쟁의 기적,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의 기적을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 지금 이 혼란도 언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신 대로 정리가 잘 돼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김일주 기술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한 사람을 감독님께서 자료 감독으로 위촉을 해 주셨고 여기까지 감독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이번 하보 우만의 약속에 시대적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애국 보수 우파 시민들이 과연 내 생각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보만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그런 우리의 애국 우파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확신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이 시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이장호 감독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하보만의 약속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어디에서 늦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렇게 이런 방향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래도 우리 역사 속에 계신 분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무게감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여쭤보시고 사실은 이제 그런 자료를 모았다는 거 너무 감사해서 그게 어떤 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모아졌는가 이제 그거 하나만 여쭙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옆에 그 감독님께는 사실은 그 이제 뭐 박정희와 김구의 관계로만 전부 이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마지막 어딘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한 1년 반 전에 그 정광훈 목사가 저기를 구해준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구해준 그 얘기를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를 오늘 사실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걸 조금 아까 좀 다 놓쳐가지고 적긴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기사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네. 뉴스에 이광훈 기자님. 다큐멘터리를 나이 80일에서 처음 만들게 되니까 이게 이전에 연기자들하고 같이 만드는 영화하고 달라서 자료 확보라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개월 정도를 자료 수집에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저작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마음에 차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원하는 장면 같은 거는 없는 것이 많았고, 그래서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잘 편집을 또 오랫동안 했습니다. 몇 차 편집 한 10차 편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침내 주변 사람들 충고도 듣고 정리가 돼서 이렇게 시사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호 감독님 말씀을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사실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 팩트가 무너지면 영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저를 자료 감독으로 이촉하신 것 같고요. 아까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독특한 인연, 간단히 저는 영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복잡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씨가 소련으로 남로당 세상말로 간첩으로 검거가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박정희의 능력을 높이 사가지고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최고 재판소에서 사형까지 언도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경무대에 그리고 이응준 총참모장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어가지고는 박정희를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때 경무대의 배려로 박정희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전역을 했고 또 생계가 안 돼가지고 문관으로 다시 백선엽 씨가 끌어들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6.25는 박정희한테는 정말로 큰, 본인한테는 행운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다시 군대로 복귀할 수가 있었으니까. 탁월한 업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대령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군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용관급도 아니고 장군이 되는데 이 남로당 간첩 경력이 나왔으니 이거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의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한 자료에 의하면 이거 내가 그때 살려준 사람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장군으로 진급시켜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건 정말 큰 겁니다. 1956년 엄청난 눈 폭설에 의해서 박정희는 대위를 포함해서 459명이 죽여버리는 안전사고를 겪거든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것은 뭐 감옥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책임에 의해서 전역을 해야 됩니다. 참 특이한 이승만 대통령님의 습관이 있었는데, 옛날에 청년 시대 때의 고문으로 이분이 화가 나면 왼손을 막 떨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왼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는 사진이 많이 있거든요. 일설에 의하면 참모장이 대신 갔다. 또 어떤 분들의 회고록을 보면 박정희가 직접 경무대로 호출이 됐다.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결론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것은 천재야, 인재가 아니야, 근무 잘해 해서 돌려보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이 그때 전국이 되었다면 오일육이 어디가 있었고 산업화, 민주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터치를 했다면 더 객관화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그 서울 영상이 쫙 나오니까 굉장히 더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비전 제시 부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너무 아쉽게 끝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렇게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이장호 감독님하고 우리 감독님 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편집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리가 잘 되는지 감각은 흐려졌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확신은 하지만 영화의 그 비전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지혜롭지 못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대통령의 공과 과는 지극히 사소한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과 과를 공평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만들고 난 다음에 현재 정치를 봤을 때 현재 정치인들이 하나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권력에 대한 이익이나 욕망만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 쓰레기 같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모범만을 보여줬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먼저 감독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 작품을 만들면서 감독님을 보좌하면서 느꼈던 제 생각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연결시키는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승만 연구가들이나 박정희 연구가들이나 두 분을 연결시켜서 공부를 안 하려고는 경향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박정희와 이승만의 연결. 박정희가 포병사령관으로서 대령 때 미국으로 연수를 가거든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아까운 150달러를 박정희한테 주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어느 분의 표고록이 그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승만은 박정희를 평가하기를 전략과 전술의 천재야, 이런 칭찬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박정희 연구가들 쪽에서 이승만과 연결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은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타고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승만을 친척으로 이승만을 연결하면 박정희의 업적이 조금 이렇게 손상이 될까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5.16 혁명 2인자 김종필이가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박정희의 명을 받아서 하와이 방문한 얘기도 제가 언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만 줄이고, 좌우랑 두 분은 뗄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우리의 대통령이었다. 요 정도로만 결론 내리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분이 공과 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공과 가를 같이 보여주는 게 객관적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공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가만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만큼이라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은 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필리핀에서 제가 재학생들한테, 중고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쳐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 봤는데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은 교과서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생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배우지 않고요. 아까 제가 새마을 운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새마을 운동을 딱 5줄, 실제적인
농촌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잡혀나게 있는 이런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영화를 너무 용감하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좀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면 반기독교인들은 과연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 또 하나는 과만 얘기하는 이 시대의 좌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여질지, 이 영화를 만드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또 얼마나 많은 반향을 일으킬지 싶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부분에서 독일에 가셨을 때 그 감동적인 연설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배경훈 박사님의 강의를 직접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우시면서 다시는 가난한 나라에서 살지 말자고 미안하다고 우시던 그 모습이 조금 들어갔으면 더 감동이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나온다면 추가해서 보완해서 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서독의 광부들과 간호원들의 에피소드는 굉장히 감동적인 게 확실한데, 같이 애국가 합창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유경수 여사도 울었다라는 그 정확한 화면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서독하고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길을 놓아줬던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기념 장소에 갔는데도 그것은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푸른 강산에 가기 전에 유경수 여사가 수술로 눈물을 닦는 걸로만 암시를 했습니다. 그건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직 첫 번째 개봉일이 언제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개봉일. 4월 16일 전국에 있는 그 메가박스에서 상영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혹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제 보완하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여기 선교사님도 말했지만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상문 모집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투자했던 분이 네. 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 좀 네. 그것이 좀 대대적으로 공고가 되고 네. 좀 상품도 좀 격려도 좀 획기적으로 하는 이런 분위기를 해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질문 겸해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할 것을 미리 해주셨더라고요. 보완할 수가 있는지, 왜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냐 하면, 저희 단체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건국 문화매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이 며칠 전이었잖아요. 지난 3월 26일인데 모든 행사가 다 서울에서만 있어서 너무, 저는 이제 대전에 있는데요. 대전에서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단체가 3월 24일에 기념 행사를 했어요. 탄신 150주년 기념 행사, 기념 예배, 축하 공연, 기념 강연. 근데 그 기념 강연에 유석춘 교수님을 모시고 대전과 관련된 거,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거를 또 넣어서 좀 해달라라고 부탁드렸더니 이승만 대통령의 그 대전에서의 그 방송, 육상 방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줄거리는 그건데요. 런승만이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그 영화는 우리 우파들은 이미 다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영화에 알고 대한 있어서 질문 해주세요. 영화에 대한 중도하고 좌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납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전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딱 좌파나 우파 중도한테 물어보면 대번에 들어오는 반응이 독재자 아니면 런승만이에요. 그래서 독재자는 아니라는 거는 이제 영화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하셔서 정말 다행인데, 런승만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이 한강다리 끊어놓고 먼저 도망갔다,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석춘 교수님의 그 강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료집까지도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개봉하는 날 전까지 그 부분만 조금만 더 삽입을 해서 다시 좀 보완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런승만이라는 그 누명은 벗겨질 수 있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런승만은 건국전쟁에서 완전히 불식시켰고요. 그 한강다리 끊어진 거는 신문에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때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경찰들이 그 다리 폭파했을 때 경찰 몇 명이 죽었다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이승만 대통령 그 독립 정신서부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를 사랑하는 걸로 봐서 전쟁에 자기 먼저 피하고 먼저 피하고 다리를 끊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점은 뭐 많이 불식됐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2030으로서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 좋았던 부분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의 나라를 향한 고집, 그리고 애민정신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뚝심으로 하는 일처리 능력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걸 배워서 앞으로 애국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박수를 여러 번 쳤잖아요. 아마 더 치고 싶었는데 영화 감상에 방해될까봐 참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을 참았던 게 이 영화가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당연히 영화가 다시 만들었으니까 보완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감독님께서 다른 애국 영화를 만드실 예정이 있으신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정신 차려서 앞으로 만들 영화는 역사와 또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야 될 시기인데 나이가 이제 80이 되니까 죽기까지 몇 편이나 만들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주세요, 많이. 이승만 대통령은 80에다 돌아가셨으니까.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마지막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 감독님을 모시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너무나 이승만과 박정희를 연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인색하구나. 기존에 있는 자료들도 너무 많은데 이건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것, 박정희는 김구만 좋아하고 이승만을 미워했다. 제가 아까 거기 얘기했죠. 그러니까 남산에 김구 동상만 세우고 이승만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와이에서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역사 그리고 자료 그리고 보도를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얘기는 꼭 제가 하고 싶은데요.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 당대 2인자 김종필을 하와이로 보냈습니다. 1962년도 일입니다. 이것은 당시 국가 2인자 김종필이가 자기 자서전에 썼던 얘기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돈 2만 불을 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비행기 타면 죽습니다 했어요. 또 한 번 뒤집어 생각하면 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박정희가 이승만을 국내로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분명한 이 당시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군사혁명으로 정통성이 부족한 거야. 이걸 국부를 끌어오므로 해가지고 자기의 군사혁명을 당위성을 국민들한테 호소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치학자로서 그때 그 사건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안 됐어요. 왜요? 6.3 사태, 계엄, 엄청난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승만을 데려오면 자기는 정권 몰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때문에 못 데려온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정호 감독님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특별히 감사드려야 될 게 우리 영화 제작위원장이신 정광택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심재철 의장님 감사합니다. 부산달 회장님 모셔 어디 계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강남 장로님, 아주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오신 황종성 목사, 필라델피아의 황종성. 예,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우리 황중석 목사님 계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제가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25년 정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제가 고민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가. 이 두 분이 합해야 대한민국에 사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연결시켜야 되는지 그동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장호 감독님과 우리 김 교수님이 합해서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연결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미국하고 한국과의 차이 가운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은 역대 대통령의 잘못이 수없이 많아도 과오를 들추는 것보다 그분들의 잘한 것만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대한민국은 아무리 잘한 게 많아도 나쁜 것만 다 알지 잘한 건 잘 몰라요. 이장호 감독님이 지금 이렇게 조명하신 것은 100번 잘하신 것이고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 두 사람을 엮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나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산 소망을 이번 특별히 윤 대통령 파견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각성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리셋되어지는 동기가 부여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저희 간담회를 마치고요. 간단하게 포토타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거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가운데로. 너무 많이 오셨는데.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 우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대철 의원님과 우리 정강기 회장님 그리고 김일주 감독님 다들 앞으로 나오시죠. 정강기 회장님. 아니야, 저 진행을 홍보사가 아니, 거기서 찍으시면 돼요. 김 감독님하고 두 번 같이 앉아 서시고요. 조금만 이쪽으로 빠져주시면 이따가 사진 찍으실 수 있거든요. 왼쪽으로 한 발만 왼쪽으로. 네,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좀 이따 사진 찍으실게요. 네, 여기 보실게요. 네, 찍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팅 포즈 한번 할게요. 배우 마치겠습니다. 감독님, 화이팅!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봐주십시오. 자, 촬영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요번에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